그리고 저희가 원래 현장 편집을 보통 현장 편집을 하는 팀도 있잖아요. 근데 현장 편집을 안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첫 촬영이 이제 방사선실 이제 장면이었는데 영화의 오프닝이죠. 그게 첫 회차의 첫 촬영이었었는데 그날 밤은 그냥 촬영이 끝나고 나서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마 그때 첫 오프닝이 편집했던 오프닝이 지금 거의 그대로인데 아마 그 오프닝을 편집해 보고 나서 이 영화의 어떤 성질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입는 옷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막이라고 해야 되나? 2막이 되면서 리듬감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다 이 춤을 멈춰도 되는 건가?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이었죠. 그래도. 네. 과정들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할까요? 네. 네. 쏟아질 듯한 에너지가 너무 제가 압도되네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멍해 있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역시 구덩이인데요. 초반에는 이제 구덩이가 계속 나오는데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성환이가 이제 빠지는 걸 보는 순간, 그 구덩이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덩이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게 혼자만의 구덩이인지 여러 명의 구덩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순간 보는 순간 이 구덩이를 만들어낸 게 물론 혼자 이제 의심이 생기고 물론 마지막에 가장 큰 절망으로 인해서 이게 큰 구덩이가 생긴 거기는 하지만 이제 구덩이가 점점 커지는 게 나타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지금 이런 절망에 빠진 게 한두 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의도한 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건지 그냥 잠깐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원이 이제 또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아니죠, 동료들이랑 이제 출동하는 그런 장면, 이제 밤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안 보이는데 구덩이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근데 어떻게 구덩이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냐면 그 빨간 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덩이를 몇 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둡다 보니까 잘 비춰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정말 윤영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것도 있었고, 그게 여러 명이서 만든 큰 구덩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는 그냥 윤영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매기가 미리 알려주고 뛴다곤 했지만, 혹시 매기가 뛰어서 윤영이를 구해주려고 구덩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진을 감지하고 뛰는데 그게 아니라 매기가 뛰어서 지진을 만들어줬나? 그래서 이제 윤영이를 도와준 것은 아닐까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엔딩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막 붙이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했었던 거라 되게 반가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생물 같아요. 좋아하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딩 장면이 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 엔딩 장면에서 구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윤영 장면에서 이렇게 네모로 된 아파트가 약간 액자처럼 있고 그 아파트가 되게 구덩이랑 상반되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 자체도 좀 구덩이 같기도 해가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윤영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형상화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높은 아파트, 상반된 아파트를 통해서 좀 반대의 삶을 원하시는 걸 좀 긍정적인 의미의 장소로 의도하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영이 앞에 구멍 뚫린 것도 이제 구덩이이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윤영이가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안 빠졌지만 멀리서 보면 윤영이가 여기 그대로 있다면 아파트 사면이 구덩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성원처럼 빠지진 않았지만 더 멀리 우리가 카메라가 올라갔을 때는 그 자체가 구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신 게 네. 질문에 답을 다 가지고 네, 계셔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감성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로케이션을 선택하고 부감을 잡았던 거는 부감이 아니지. 로우를 잡았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미장센들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과 즐김은 관객의 것이어서 아까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충분히 관객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거 감성이 확실히 이제 옅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네. 다 알고, 그러니까 의도는 하되 감독도 이제 관객과의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영화를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욕망이 있는 영화인데 뭔가를 정해놓는 순간 시시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 말해버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말하고 혹시 또 질문이 그 본부의 사직서 쓸 때도 그렇고 문소리 배우님께서 과거 회상할 때도 그렇고 좀 대사인지 애드리브인지 좀 가늠이 안 가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원래 연출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좀 바뀐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육석 감독님이랑 구교환 배우님 같이 하신 작품 전작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구교환 배우님께서 좀 되게 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유분이 제가 부쩍 탈의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그런 거가 또 의미가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탈의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죠. 전작에서도 그러니까 참 아마 그러니까 이게 윤영의 집에서 있을 때도 되게 팬티바람에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그냥 되게 저에게 낯설지 않은 어떠한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교환 이 선배가 얘기했던 게 윤영의 집에 성원이 얹혀 살지만 얹혀 사는 것은 뭐라고 했죠? 윤영이 더 불편한 게 그렇죠. 네. 한 문장만 좀 깔끔하게 한번 얹혀 사는 주인이 더 불편해지는. 주인이 더 불편한 게 얹혀 사는 거라고. 그래서 윤영이보다 성원이 많이 벗고 있었고 그리고 그 둘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럼 윤영일 수도 있는데 왜 성원일까라고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뭔가 남자가 우통을 많이 벗고 있었던 게 저에게 되게 익숙했었구나라는 것을 되게 뒤늦게 알았었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 또 남녀공학이었을 때 이제 수도가에서 씻고 남자들은 등목도 많이 하고 뭔가 야외에서도 많이 우통을 벗고 다니는 게 전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전작에서
뭐 구교한 배우가 어떤 시장에서 무엇을 하는 직업으로 나왔던 백초 단편에서도 또 벗고 나오는데 그때 날씨가 되게 덥기도 덥고 그 공간을 많이 지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거기에 한때 어우르게 하려면 좀 벗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욕탕 씬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벗지 않는데 혼자 벗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곳이 목욕탕이 아니었어가지고 더 제가 벗으면 했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다시 목욕탕이라고 재구성을 하다 보니 구교한 배우가 거기서 벗고 나오면 벗고 요구르트를 빨면서 나오면 더 목욕탕이 믿어질 것 같은 그래서 어찌 보면 왜냐면 그곳이 실제로 목욕탕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곳인데 이제 그쵸. 동선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여기를 이제 목욕탕처럼 보이고 싶으면 일단 제가 수건 두르고 그것도 빨고 이제 문 열렸을 때 열기가 나오게 된다면 목욕탕으로 관객이 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과감히 죄송합니다. 네, 벗는 거에 그래서 막 심오한 어떤 의도는 없었어요. 네. 또 물어보시신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 애드립이요? 네. 이제 편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스크립을 하잖아요. 그때 컷 NG예요라는 말은 거의 저희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킵이었어요. 모든 장면이. 그래서 저희가 어쩔 때 편집을 할 때 킵인 장면을 쓸 때도 있고 오케이인 장면을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스크립을 해도 저희가 스크립을 보지 않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만 이제 스크립을 하는데, 그래서 문소리 선배님이 이제 과거 회상을 하는 그 말을 더듬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NG컷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충분히 자신의 어떤 어두웠던 과거를 얘기할 때 충분히 말을 더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컷을 선택했고 근데 시나리오에는 뭐 말을 가로치고 말을 더듬는다는 없었겠지만 배우님께서 해주는 폭 안에서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애드립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지문이나 대사는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느 순간 지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를 거듭할수록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드립은 이게 맞나 봐요. 그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협의 없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테이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제 같이 서로 이제 의논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드립의 개념보다는 방법을 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네. 그리고 아마 좀 그렇게 느껴지셨던 이유가 제가 최소한의 약속을 하고 최대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죠. 이 영화는 네. 저 빼고 잘 이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 영화의 톤에 맞게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그래서 영화 톤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다 펼쳐주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지금 이쪽을 한번 맨 비상구 앞에 계시는 저는 윤영이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굳이 재개발이라는 요소를 끌고 와서 그 재개발되고 있는 토지공사지가 영화 장면에 몇 번 등장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엉성해 보이는 시위 장면도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요소를 굳이 끌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제가 이쪽 동네에 살아서 더 그런 것을 익숙해 했었던 것도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뭔가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돼서 이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가까워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돼서 언젠가 어느 순간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 불안한 어떠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2년마다 매년 이사를 해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재개발이 결정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아, 이곳은 재개발 지역인데 대신에 조금 싸. 근데 재개발이 확정되면 나가야 돼 라는 걸 알고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윤영이가 지금 이 남자친구로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데 내가 사는 곳까지 거처로 옮기는 것도 어쨌든 되게 스트레스이고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런 남자친구가 나의 집을 이제 영영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이사를 이제 맞이했던 것 같아요. 재개발에서는 우리가 윤영이가 지금 과거는 아니고 윤영이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건이 있고 되게 심란한 마음으로 어느 공간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이. 근데 윤영이가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지연과 윤영이가 어디에 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처럼 이들이 어디를 지나가는가 잠깐 보이지만 이게 윤영의 세계가 될 텐데? 라는 생각에 그냥 재개발 시위를 하면서도 되게 아름답게 하는 어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재개발 시위는 아니지만 어떠한 집회를 갔을 때 느꼈던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다 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같이 얘기하고 그 조그맸던 원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 연대하는 마음들을 그때의 기억이 좋아서 뭔가 그 다음에도 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또 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시위하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어내지 못해도 다시 또 나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윤영이 사는 세계에서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5분이 남았나요? 아,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고 저기 그러면 여기 그 마리아 사랑병원 광고랑 그 광고 찍는 부분이랑 그 윤영이랑 그 부원장님이 같이 그 광고를 보는 장면이 뭔가 그 영화 내내 내용이랑 조금 뜬금없다고 느껴졌는데 그 부분이 혹시 좀 그냥 웃음을 위해 넣으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광고 내용이 솔직히 그 병원 광고라기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 고릴라가 나오고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도 다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매기가 계속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윤영이에게 사실이 이제 뭔가 편집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광고로 되게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이 부원장 이경진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기획한 것은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등을 쫙 펴고 걷지 못하는 롤랜드 고릴라를 자기가 이제 데리고 와서 똑바로 척추를 세우고 걸어갈 수 있게 그 정도로 자기가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엉뚱한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법 포획 같다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어떤 광고가 되어버리는 게 저는 그냥 이 영화의
어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화면을 그냥 뒤로만 돌렸는데 뭔가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신뢰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경진 부원장은 윤영을 만나서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어떠한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나리오를 써온다는 거가.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잘못인지도 어떤 게 이상한지도 모르는 어떤 그 순수함도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그 광고를 다시 마주하면서 성원이의 목소리도 들었고 그때 이제 윤영이가 또 성원이를 다시 한번 또 환기시키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부원장은 되게 이전과는 다른 부원장이 되거든요. 뭔가 되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사이에 되게 성장한 느낌이 저는 좋았었어가지고 그런 광고를 일부러 넣었었어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이용석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고 세계관을 만들 때 분명히 리얼리스트예요. 정서적으로는 리얼리스트인데 이 세계를 그릴 때 어떤 관객에게 신뢰를 얻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기분이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을 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다시 한번 뭐 이용석 감독의 다음 작품이나 이 작품을 재관람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보시면 좀 더 즐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하나 딱 따지면 의심이 너무 되는 영화예요. 저도 아마 그런 그게 이용석 감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만들어놓은 세계. 신뢰를 원하지 않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관객이 신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화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판타지는 또 되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잠이 와요. 근데 약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판타지인 거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관객분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적정선을 점점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근데 앞으로 다음 작품을 찍으실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딘가 이상한 지점들이 있는. 그래서 이용석 감독 영화가 흥미롭고 저는 흥미로운 지점이거든. 재밌고 그 톤을 놓지 않으시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시간이 정리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궁금증을 안고 이 극장을 이제 떠나실 거라는 생각에 참 아쉬운데요. 이 영화라는 게 제가 모든 걸 알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느 부분까지는 알고 어떤 부분까지는 상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을까 틀릴까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질문 주시면서 주셨던 이야기들이 정말 저희가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이런 시간들이 정말 영화를 완성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영화를 사실 보고 나서 그냥 집에 가셔서 잠을 주무실 수도 있고 컴퓨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 감상을 바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고 오늘 이제
뭐 딱 한 장면이라도 문득 어떤 장면 그리고 매기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른다면 저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진심이고 또 말씀드릴 게 이렇게 아트하우스 모모까지 2대 들어오셔서 예매까지 하시고 또 집에 가시려면 또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 되게 어떻게 내일 주말이니까 뜨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질문 들으면서 영화를 풍성하게 봐주셔서 그 풍성하게 보시고 던져주시는 질문들이 되게 감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까 이걸 계속 감독님이 정의를 해서 하면 이게 시실일 수도 있겠다 서로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네, 오늘 좋은 질문과 재미있는 소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앞으로 이 작품 또 계속 생각이 남아있지만 다음 작품으로 또 저도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근처에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